여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이슈 첫 번째 걸로 어떤 걸 잡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11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호전을 보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서 발표한 지표들이 몇 개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고용 지표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10월 이제 중반 이후에 이제 허리케인 샌디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11월 고용 지표 자체는 좀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모습이었는데요. 다행히 허리케인 샌디 영향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판단됐다는 게 확인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1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는 14만 6천 명 증가를 했고 또 11월 실업률은 7.7%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8만 5천 명을 크게 상회를 했고 또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낸 비농업 취업자 수가 기록이 됐었고 또 실업률 역시 지난 2008년 12월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호조세를 보였다는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부분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각각 2만 명과 7,000명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소매업에서 5만 3천 명, 그리고 전문직에서 4만 3천 명, 그리고 고육 헬스 부분에서 1만 8천 명 등 서비스업 전체로는 16만 8천 명이 증가했다는 부분들이 하나의 특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러한 11월의 그 지표 호조가 실업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취업을 많이 한 사람들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서 고용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들에 기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미국의 고용 지표 자체가 아직까지는 강하지 않다는 부분들을 여실히 드러내는 요인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그 11일 이제 FOMC가 어떻게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기 위해서는 연준 입장에서는 이번 고용 지표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용지표 결과만 놓고 본다고 하면 시장에서 한화할 만한 경기 부양 조치는 나타나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두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예상을 하신 것처럼 미국의 FOMC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2012년의 마지막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구체적인 부양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이번 달 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어떤 게 나올 건가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일단 단적으로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하는 방법 하나가 있을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QE4라는 새로운 또 경기 부양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적인 경기 부양 조치에 대한 결과를 예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정절벽 협상의 진행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1월 고용지표 결과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정절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해서 약 2주간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도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부터 재정절벽과 관련된 실무 현상이 활발하게 진행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입장 차이는 분명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정치적인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결의 그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그 FOMC 의사록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고용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추가 자산 매입에 대한 기대감 좀 심어준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의 견고한 회복과 더불어서 이번 고용 지표 결과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조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연준의 그 경기 부양과 관련된 스탠스 자체는 좀 소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 내 스탠스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향후 증시는 다시 재정예별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좀 무대가 옮겨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FOMC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과 수요일에 열리게 되니까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저희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알아봅니다. 세 번째는 EU의 정상회담입니다. 미국에서도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 또 유럽에서도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셈인데요. EU의 정상회담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또 어떤 현안들이 논의가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가장 논의가 될 부분들은 이제 유로권을
할 수 있는 이제 당일 은행 감독기구가 설립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뤄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11월 20일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드라기 ECB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대감 자체는 많이 높여놓은 발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유로존 단일 은행 감독기구 같은 경우에는 그 혜택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은행 단일 감독기구 자체만으로도 혜택은 분명 있다고 이런 발언들을 또 했고 지지 의사를 상당히 분명히 했기 때문에 드라기는 이번 유럽 정상회담을 통해서 꼭 합의에 도달할 걸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13일, 14일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일정은 아니더라도 큰 로드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유로존 단일 은행감독 기구와 관련된 논의는 지난 3, 4일 EU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부적인 논의에 대한 부분들이 타결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이번 주로 연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어차피 중요한 거는 이러한 논의들 자체가 결국에는 ECB의 OMT 플랜과 더불어서 유로존 재정위기가 한 고비를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또 증명해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3일 EU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은행 연합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진전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유로존 문제는 큰 이변이 없는 당분간 증시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미 그리스의 구제금융이 지금 실행되는 부분들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재정 이기국들의 국채 수익률 자체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유로존과 관련된 리스크 자체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로존 물론 중요한 일정입니다. 이후에 정상회의가 열리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인 변수들 알아봤는데요. 대내적으로는 어떤 게 필요한지 마지막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등 시도 지속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코스피가 특히나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1960선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예. 탄력 자체는 좀 전보다는 좀 약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는 코스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주요 이벤트 일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유념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제조업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고 또 최근 확인된 미국의 고용 지표 역시 호조세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시장 상황을 볼 부분은 아니다. 다만 이제 재정절벽과 관련된 논의 자체가 이제 중반대 최고조에 이를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주를 지나고 나서는 좀 이렇게 증시에 대한 눈높이 자체는 좀 낮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12월입니다.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 모멘텀이 견조한 IT나 화학이나 정유, 철강과 같은 지난주에 이어서 반등 시도를 계속 보이고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자체에 대한 기도에는 좀 낮추더라도 단기 트레이딩은 계속 꾸준히 가능하다는 부분들은 꼭 유념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외적인 변수들 짚어보면서 대내적으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문남중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